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중간 선거 및 10월 달의 CPI 관망,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1월 8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빙 구도인 이 상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향후 정책 행보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웰스파고는 민주당의 다수당 확장 가능성이 내년 경기 침체 시 재정 부양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라면서 공화당이 상원 또는 하원을 혹은 둘 다 모두 휩쓸 경우 2020년에 발생할 것 같은 위기가 없다면 향후 2년 동안은 별로 이 재정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CPI 발표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인데 시장 예상치는 10월달 CPI가 전년 동월 대비 7.9% 올라 8% 선을 밑돌 것이면서 이 상승폭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해 전월 6.6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된다면 야 이거 금리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되 방역을 정밀화, 과학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를 유지를 했지만 봉쇄 부작용 완화를 위한 세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부분은 원달러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WTI 기준 91.79달러로 마이너스 0.8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금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쪽인데 일단 미국의 10월 달의 고용 추세 지수가 이 전월보다는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이 유지가 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고용은 지금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없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선거가 초유의 관심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서 공화당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벌써부터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나온 정책적으로 실제로 이게 연결이 된다면 변함없이 한 2년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변동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 주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 없이 딱 잡힌 흐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보기가 괜찮겠죠.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에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 뉴스를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해외 유력 매체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이제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쪽에서 꾸준하게 생산량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침체는 올 수 있되 물가의 안정 속도는 조금 더 증가하는 그림도 기대를 해봐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에 지금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이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원 달러 역시도 안정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어제 보여줬고 요게 이 중국의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이 원화값의 이제 강세도 꾸준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한다 생각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300원대 초중반까지 만약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매수세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두 달 됐나?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노린 물량들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름의 반등세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최근에 레고랜드발 사태 이후에 흥국생명의 콜옵션 이 사태가 지금 얘기가 나왔죠. 모회사에서 움직여서 외화채를 미리미리 상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또 이것도 신뢰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역시 미국의 이제 금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 이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엄청난 폭풍이 온다라고 경고가 오고 있는데 이 금리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부동산 폭락이 시장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묶였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파급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업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동산 PF 비중 낮은 곳을 주목하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동산은 확실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분양 감소를 하더라도 11월 달에 이 아파트의 물량이 엄청나게 풀릴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자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묶여있는 돈을 조금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번에 이 여유롭게 이제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분양 안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때부터 심리가 완전히 작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역대급 물량이 풀린다는 건 경쟁자도 많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서 오늘 리스크는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이 부동산 쪽은 안 좋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여러 가지 섹터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IRA가 이제 유예가 되는 듯한 모습이 이번 이 선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현대 기아 같은 기업들이 야, 이거 일단은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투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아니면은 플랜트 쪽, 이런 쪽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의 리백 비용이 급등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거, 이것도 포인트로 잡아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폰을 잡겠다라는 삼성 갤럭시 S23로 독한 승부수를 이제 취했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 역시도 다시 한번 지금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하는 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SKT가 이제 AI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우리도 참고를 하시면서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화점이 이끈 신세계 명품 판매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명품은 뭐 경기 침체에도 잘 팔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간 단계가 많이 힘들 거예요. 이 아예 싼 제품들이나 이 명품 극단화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일본의 출산율은 반등이 됐는데 한국은 악몽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엔젤 정책들, 요것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엔젤 정책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길 바라며,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좋은 부분들은 부동산인데, 그 외에는 조금 볼 수 있는 섹터들이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선거, 여기에 영향받는 미국 증시까지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시장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공부하는 개념으로 저도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걸리는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포인트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들을 조금 보자면 원전 관련된 내용들은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만 하더라도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원전의 운영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거든요. 자연스럽게 전 세계 원전의 필요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두산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더라도 결국에는 매출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계속되는 호재라고 인식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수급을 한번 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외국인이란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 끝내고 나서는 이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오늘 약간 반등을 했더라도 내일은 이 하락이 또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수급 빨간불로 못해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연결이 되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최우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 차트에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만약에 종가가 끝나고 나서 가장 베스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전 이 위에 볼린저 밴드에서 끝나주는 모습, 요거 나오게 된다면 그나마 안심을 하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못 돌파하고 끝나준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쉬어갔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라인을 또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젠 추세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가장 베스트는 11선이고, 조금 더 마지노선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21선이 꺾이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첫 번째는 역시나 61선이 되어줄 것이고, 61선까지도 돌파를 한다면, 481선까지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빌리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인 부분들 원전 정도도 굉장히 좋고 가스터빈 얘기들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풍력 좋고 해외털이 좋고 안 좋은 게 없다. 사업적 너무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를 이제 해주는 모습이 만약에 오늘 종가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끝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볼 수 있지만 여기 아래에서 끝난다? 그러면 일부 조정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지지라인 마지노선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21선까지 봐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첫 번째 목표는 61선이 되어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481선까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 정리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조금씩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다시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